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회장님,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축협의 여러 가지 횡령사고, 임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최근 3년 동안 사고 액수도 45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 농협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 또한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현상은 다르지만 이 농협의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잘 개발하고 수익을 내 가지고 농민들이나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농협의 역할이고 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네. 본질적으로 이런 이익을 돌아갈 것을 손해를 끼치는 것 자체도 이건 똑같은 어떤 상황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농협 자산 채권 등 이런 헐값 매각해가지고 농민들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사라지고 있는 예를 두 가지를 제가 들겠습니다. 이 그림 좀 돌려주세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게 비교가 같은 땅이거든요. 광주 서구 양동 공판장 부지인데요. 왼쪽은 이 농협이 70년도 11월에 이렇게 부지를 취득한 건데, 이게 98년에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53억의 가치를 인정받은 땅인데 2017년 1월에 38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각을 한 후에 극동산업개발이 이것을 개발을 해서 112억 원의 분양 수익을 챙겼습니다. 현재 가치는 약 400억 원에 이제 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NH 개발이 이것을 개발 타당성 관한 컨설팅 보고를 할 때 주위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실거래가보다도 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더 싸게 179만 원, 그것도 4, 5년 전에 어떤 분양 단가 추정으로 해가지고 컨설팅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은 이게 경제성이 없다,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허위 보고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 경제대표께서 답변하실래요? 경제주대. 예. 장부가액이 53억 원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이관되면서 34억으로 인하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34억이고요. 38억 원에 그 당시 시세보다 더 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2016년 작성한 보고서 보면은요, 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 매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은 110억 원 이상의 이 모 건설사에서 이익을 받는데 이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 봐주세요. 마지막 그림. NH투자증권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크럽 부지 이런 것들 보면은요,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물론 농협이 건설사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농협의 자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농협의 이익 또 농민들의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하나 드릴게요. 농협은행은 이모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창명해운에 4,867억 원의 대출을 한 후에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및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영악화의 책임자인 이 회장이 법정관리 기관에도 계속 경영을 맡았는데요. 농협은행은 창명해운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 2021년 말이 되면은 약정 금액이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긴급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창명해운 채권 및 주식 개별 매각 방침을 근거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는데요. 이거 외부 회계 법인에 맡겼죠.
예, 금융회장님. 예. 어디죠? 제가 그 회계법인은 정확하게 지금 3일 회계. 3일이죠. 예. 농협은행의 매각 방침안과 달리 창명해운이 2021년 말 당기 순이익은 487억 원이에요. 영업이익 43.9%입니다. 매각하지 않았으면 농협이 받게 되는 우발이익 약 157억도 누락되었습니다. 또 벌크선 7척 가격을 중고 가격이 아니고 해체 가격으로 평가해서 약 938억 원 정도가 저평가됐습니다. 실제 농협은행이 예상한 회수 추정 금액은 327억 정도에서 393억 정도였으나 매각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7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명해운은 적자 기업이 아니라 2021년 말 영업이익률이 43.9%인 우량 기업이고 157억 원의 우발 이익을 제외하였고 7척의 벌크선의 선박 담보 가격 평가도 해체 가격인 329억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가격에 의하면 동일 기종의 벌크선 7척의 2021년 2분기 가격이 1,265억 원입니다. 계약적으로 938억 원을 누락시켰는데요. 최종 48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업체의 가치를 1,095억 원에 낮게 평가한 후에 최종 728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위원님 설명이 맞으신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해운시장은 2020년에 창명해운은 239억 원의 적자를 낸 적자 기업이었는데 2021년에 국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지면서 해운 운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이제 흑자가 났는데 저희는 그 시기가 이 창명해운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을 했고 오히려 지금 또 팔려고 하면은 그 가격에도 지금 안 팔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뭐 수의계약으로 판매를 한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토킹 호수 방식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저희는 매각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이 3일 회계법인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그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농협이 어떤 농민과 조합원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농협은행이 선수권 반환 청구 영국 중재 건의 승소에 대한 사전 인지 또 우리은행의 판결 송금액 이거 우발이익 이거 157억 원도 못 챙겼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요. 농협은행에서 채권자 보고서 불성실 제출, 재판 중재 결과 우발이익 확정의 미통보 등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내용을 이번 국감 때 보고를 받고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10월 6일 날 관련 경영진이나 당시 창명회원들을 법적으로 고소를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